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인사가 좀 꼬였어요. 그리고 우리 멤버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가 저번에 강의했던 세상 쉬운 법인 영어 프로세스, 이제 동영상으로 올려드릴 건데요. 1시간씩 나눠서 올리면 아마 16강 정도 되겠죠.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강의를 했으니까. 16강에서 14강, 14강에서 16강 정도. 그래서 1시간씩 나눠서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 강의는 구독자 멤버십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이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공개 동영상으로 나갈 거고, 다음 동영상부터는 멤버십 여러분들만 위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이유는 이 강의는 저한테 적지 않은 강의비를 주고 들으신 멤버십만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은 위해선 간간히 제가 그 법인 영업 실전 내용들 좀 올려드리는 거로 하고, 오늘 강의 들어보시고 강의를 듣고 싶거나 멤버십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맨 뒤에 멤버십 소개를 올려놨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 세상 쉬운 법인 영어 프로세스를 지금 제 구독자 여러분들 중께서는 제가 성공하는 CEO 미팅 뭐 이걸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의 이 확장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확장판이고, 그간 한 3년 지났죠. 벌써 2년 3년 제가 유튜브 한 지가 2년 3년 됐으니까 제 목소리가 좀 코맹맹인데요. 감기가 왔다가 이제 좋아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 기간 동안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법인 영업 활동을 하면서 개선하고 첨가하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해서 거의 최종적으로 이제 물론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완성한 부분에 대해서 집대성했다. 제 나름대로는 집대성한 내용을 강의 자료로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멤버십 가입하셔서 꼭 다 16강까지 다 들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컨텐츠를 소개해드리면요. 우선 제가 위에 영업에는 패턴이 있다. 패턴을 만들고 패턴을 무한 확장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영업은 반복인데 이 반복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확대해서 눈사람처럼 그 어떤 컨설팅 영업의 파워, 소스, 스킬을 늘려갈 것이냐.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확장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게 영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네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1차 미팅.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거고, 제가 유튜브에 초창기에 이제 성공하는 CEO 1차 미팅 올렸던 내용들을 더 압축하고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다시 강의 자료를 만들었고요. 2차 미팅은 제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2차 미팅은 뭐 사실은 다양합니다. 왜 다양하냐면 CEO, 우리 중소기업 CEO의 니즈에 따라 다양해지겠지만 세 가지는 확실합니다. 인사 노무를 어떻게 컨설팅 해줄 것이냐, 회계 관리를 어떻게 컨설팅 해줄 것이냐, 기업 승계는 어떻게 컨설팅 해줄 것이냐. 이 세 가지가 거의 핵심이다. 이 세 가지 말씀드릴 거고요. 클로징. 어쨌든 클로징이라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면 이 컨설팅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보험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퇴직금을 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직원들의 그 산업재해 위험 대비를 위해서 단체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좋은 컨설팅의 일환입니다. 이것도 컨설팅 일환에서 클로징해 나가시는 방법. 그리고 이제 컨셉 컨설팅 중에 제가 세 가지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가지급금, 명의신탁, 그리고 이익 소각이 있는데, 이익 소각은 제가 2차 미팅 물려줄지 팔아야 할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컨설팅에는 안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필요한 유용한 기업 인증 소개를 해드리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한 16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을 했고, 오프라인으로도 16시간 정도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강의만 전체 공개, 다음 강의부터는 멤버십 여러분들에게만 공개.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우선 1차 미팅. 자, 법인 영업은 블루오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법인 영업하는 분들이 우리 개인 영업 FC 분들에게 법인 영업 시장으로 오세요. 뭐 리크루팅 하실 때든 뭐 할 때든. 그러면 법인 영업 시장은 뭐 무궁무진하냐? 무궁무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역량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역량을 활용을 잘 해야 된다. 그래야 블루오션이라는 곳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뭐 무조건 막 진입하면 절대 블루오션이 아니다. 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지금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레드오션이면 레드오션이지 블루오션은 아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미팅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영업 강의 가서 컨설팅 얘기를 하는데 컨설턴트의 얘기만 한다. 사장님 얘기를 듣고 오는 컨설턴트는 거의 없다. 사장님들이 얘기를 해야 사장님들에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나오는데 내 얘기만 하고 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외워진 컨설팅을 가지고 계약을 하기 위한 컨설팅을 하러 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결국은 레드오션에 가서 열심히 싸우고 계신 겁니다. 성공 확률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사장님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멤버십 여러분들을 한 번 더 만나고 싶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여러분들에 대한 호기심, 컨설팅에 대한 호기심,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실무로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법인 컨설팅 할 때 중요한 겁니다 라고 정말 수도 없이 강조하는 법인 등기부등본 좀 알아보고요. 회계를 알면 CU 미팅이 쉬워집니다. 회계를 알면 쉬워진다. 그래서 회계를 알면 미팅이 쉬워진다. 컨셉 세일즈는 그만하자. 컨셉 세일즈는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그 밖으로 나가서 어떤 새로운 룰이 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적법하지 않은 방법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은 뭐 가지급금이든 명의신탁이든 이익소각이든 합법적인, 특히 세법 내에서 합법적인 부분에서 행할 수 있는 컨설팅은 한계가 있고 정해진 툴이 있습니다. 그 툴만 외우고 이제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다. 왜 위험한 컨설팅을 하느냐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컨셉 세일 좀 그만하자. 필요한 것만 해라 이겁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인사 노무 얘기할 거고요. 법인의 정관, 헌법 정관. 정관은 진부한 소재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진부한 소재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인 정관 자세히 알아보고요. 주주총회 중요합니다. 주주총회 정말 중요한데 이거 모르고 법인 영업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 말씀드렸고, 비상장 주식은 세금 폭탄이죠. 당연히 세금 폭탄입니다. 왜? 중소기업의 비상장 주식은 현금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얼굴 크게 들어가면서 왜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비상장 주식 잘 안 사잖아요. 결국은 가족들 간의 거래 혹은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거의 지인들과의 거래이고 그 거래는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확률이 높다. 결국 세금 폭탄이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저기 열심히 영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무조정 계산서. 자세한 건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없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에 필요한 어느 정도 부분만 보여드리겠지만 그것만으로도 1차 미팅에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회원 여러분 충분히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차별화된 법인 영업 세무조정 계산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 법인 영업의 최종 단계는 물려줄 것이냐, 팔아야 될 것이냐, 가업 승계할 것이냐, M&A 할 것이냐입니다. 이 부분 실사례를 들어가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이제 1차 미팅 이렇게 정리합니다. 숫자로 이야기하시고 사칙 연산으로 설득하십시오.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리고 개인 FC 여러분들 백지 로드맵 그리시죠? 라이프 사이클. 법인 영업에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백지 컨설팅 로드맵 그리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천천히 차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그 드립 커피를 좀 먹어서요. 자, 법인 영업은 블루오션이 아니다. 왜?
블루오션일 것 같은데 아니다.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요.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 소기업, 중기업의 그 재무 현황 일부를 제가 엑셀로 작업해서 차트로 만들어 본 건데요. 자, 중소기업 자산 현황 보시면 자, 여기 자, 요거 이제 표시하면서 해 볼게요. 요 소기업이잖아요. 소기업이면 매출이 약 100억 원 이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억 원 이하 기업인데 자, 자산이 하늘색 30억이고 부채가 18억이고 자본이 12억입니다. 중기업이면 매출이 이제 100억 이상인데 좀 갭 차이는 납니다. 갭 차이는 나는데 자산이 240억이고 부채가 120억 정도 되고 자본이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법인 영업 어디서 하고 있냐면 요 동네에서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 여기가 뭐 거의 90%? 90% 너무 많을까요? 글쎄 80% 정도는 다 여기서 법인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법인 영업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가서 법인 영업하려고 하다 보니 영업 재료가 없거나 혹은 뭐 두렵거나 접촉이 쉽지 않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건 확실합니다. 저희 사무실도 그러니까요. 여기 가야 됩니다. 중기업으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어떻게 중기업으로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유동성이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보세요. 유동자산이 13억이고 자, 유동자산이 13억이고 유동부채가 10억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동부채 7억이죠. 7억. 이거 이제 당좌자산이니까. 내가 쓸 수 있는 현찰이 1년에 한 7억이 왔다 갔다 한다. 7억 내에서 이렇게 돌아간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그걸 또 12분의 1로 나누면 괴롭죠. 자, 보세요. 유동자산이 110억이고 유동부채가 86억입니다. 한 30억.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동자산 대비 유동 비율이 그닥 이렇게 녹록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그 제 회계 강의 들으시면 좀 알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손익도 보시면 매출액이 소기업은 224억 정도 되고 중기업은 240억 한 10배 되죠. 매출 원가가 18억이고 원가가 200억입니다. 판관비 3억이고 여기 30억이고 결국 영업이익 1억 나고 11억 납니다. 자,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1억이 나는 기업에서 영업을 해야 될까요? 11억이 나는 기업에서 영업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는 1억 나는 곳에 가서 영업하고 있다. 결국 1억 가는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건 뭘까요? 영업시장이 계속해서 어떤 개념이냐면 계속해서 재계약하고 그 얘기는 보험 계약이 유지가 안 되고 이런 개념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결국 좋은 영업을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기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기업 영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쉽지 않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접근하면 시장이 내 시장이다. 즉 블루오션으로 갈 확률이 높다. 두 번째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확률이 훨씬 많다. 이 얘기죠. 결국 현재 법인 영업을 우리 멤버십 여러분이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하고 있는 시장을 한번 바라봐라. 그리고 과연 이 시장이 블루오션이냐 아닐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네, 다음 장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정의를 해볼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경쟁이 치열한가? 그래서 블루오션, 뭐 레드오션은 안 할 것이냐가 아니고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따라 현재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작은 시장, 소기업도 블루오션은 아니더라도 퍼플오션은 가능합니다. 퍼플오션. 레드와 블루의 중간에 있는 걸 퍼플오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객의 문제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레드오션은 기존 시장에서 경쟁을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멤버십 여러분들 저와 경쟁할 수도 있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끼리 경쟁할 수도 있고 멤버십 여러분들끼리도 경쟁할 수 있고 각자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존에 있는 니즈들일 거잖아요. 뭐 고용지원금 받는 거, 뭐 인사노무 컨설팅, 뭐 등등등 기존 니즈를 활용을 하죠. 결국은 서비스와 비용이 직접 연결되는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싸게 해 가야 된다는 거죠. 싸야 해줄 거 아니냐 이런 비용 우위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결국은 점점점 과열 경쟁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20인 이하 시장의 확률이 높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니즈를 찾아내라.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하죠. 새로운 니즈를 찾아내라. 이 새로운 니즈라는 게 어느 날 뭐 갑자기 발견되는 전혀 새로운 창조되는 니즈가 아니고 기존의 중소기업 CEO가 갖고 있거나 내재되어 있으나 중소기업 CEO는 모르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됨으로써 기업 성장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회계에 많이 나타나요. 어떤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분명히 이익이 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품에서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익이 나고 있는 거래처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 거래처에서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회계로 보여주면 짜증나지만 이런 경우가 라고 생각하고 당신의 사업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컨설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야 비용도 우위 전략도 갖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멤버십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 피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퍼플오션으로 가는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오션, 블랙오션 시장 흘러가는데 이 블루오션, 블랙오션은 뒤에 가서 나중에 제가 이 강의를 끝낼 때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왜? 강의를 듣고 들으셔야 이해가 더 쉽습니다. 자, 보세요. 경쟁이 치열해지면 모방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A라고 하는 원래 시장을 선점했던 어떤 컨설턴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컨설턴트가 하는 컨설팅이 어떤 장사가 잘 된다 쉽게 얘기해서 장사가 잘 되면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A 컨설턴트와 같아지거나 심지어는 넘어서는 그래서 A 컨설턴트의 경쟁력은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할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싸게. 결국은 소모적인 이제 서로 소모적인 컨설팅 역량에 대한 소모적인 어떤 어떤 사업? 소모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려운 말이지만 컨설팅 가치 혁신 전략 말은 멋있지만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만 가질 수 있는 컨설팅 어떤 소스, 재료 이걸 만들어내시고 찾아보시고 연구하시길 바래요. 그게 안 되면 저랑 같이 하세요. 저희 멤버십이 되셔서 같이 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고객한테 이제 더 이상 가치 제공이 안 되는 컨설팅 버려야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정관이에요. 정관. 물론 정관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없어지진 않지만 예전에 법인영업 컨설팅 초창기에 정관 하나 바꿔주고도 많은 컨설팅비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정관 공짜로 바꿔주잖아요. 하다못해 법무사님들도 막 해주잖아요. 인터넷에 막 널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가서 정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먹히질 않죠. 그런 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객에게 가치 제공이 안 되는 컨설팅은 제거해야 돼요. 고객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니즈가 분명히 있어요. 이를 충족시키는 컨설팅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가 좀 정리해보자면 중소기업에 노무 컨설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HR 전략을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 중소기업에 무슨 HR이냐. HR을 광범위하게 보면 어마어마하지만 중소기업에 적합한 HR을 짜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회계 컨설팅 해보면 다 재무회계 보고 세무회계 봐요. 세금 관점.
자금 조달을 위한 재무 관점만 봐요. 그러나 회사가 돈을 벌려면 그리고 재무회계, 세무회계가 제대로 되려면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이 필요해요. 관리회계가 필요해요. 원가 관리가 필요해요. 이걸 해주시면 되잖아요. 안 하죠. 여기 안 한다는 조건은 이거예요. 어렵다.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거죠. 저게 과연 생산성이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승계 컨설팅도 하잖아요. 세금. 제가 플러스 집사 컨설팅이라고 얘기해요. 자산 관리를 해주지 않는 승계 컨설팅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죠? 뭐 예입니다.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 컨설팅, 레드오션 시장에 있던 컨설팅을 플러스 알파를 여러분들만이 갖고 계신 우리 멤버십 여러분과 구독자 여러분만 갖고 계신 전략적 컨설팅 기법을 만들어내라. 모르면 저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감기가 좀 있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더 이상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컨설팅은 빼야 됩니다. 남이 잘하는 거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벤치마킹 하셔야죠. 그게 가치 역한 전략입니다. 새로운 건 없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 비유를 많이 들고 있는데 그 문화심리학자 정훈 교수님인가요? 이분이 그 에디톨로치라는 책을 쓰셨고 최근에 좀 시간은 됐지만 단행본 이만합니다. 단행본 안에 12만 원인가 13만 원이라는 책 처음 봤어요. 제가 그걸 샀는데 창조적 시선이란 결국은 좋은 창조는 좋은 편집에서 나온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에디톨로지 개념인데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한 이론이다. 이미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의 중소기업 컨설팅 재료들을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고객사에게 컨설팅할 수 있도록 잘 편집을 하셔서 그걸 잘 활용하시면 이미 훌륭한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비용도 가능하면 싸면 좋잖아요. 중소기업 어려운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만 할 수 있어서 그 시장에 다른 컨설턴트들은 진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놓으면 오랫동안 튼튼한 컨설팅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법인 영업은 지금 하고 있는 제가 느끼고 있는 이 법인 영업 시장, 특히 소기업 시장에서의 컨설팅은 이제 더 이상 블루오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은 새로운 컨설팅, 차별화, 가치 혁신을 고민해 보시고 만들어 나가시기를 추천드리고 어려우시면 혹은 뭐 저와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자, 1차 미팅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 그 서점에 가시면 디자인 싱킹이라는 개념의 책들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디자인 싱킹. 전 정확하게 책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디자인 싱킹 뭐뭐뭐인데 이렇게 검은 표지에 책이 이렇게 옆으로 A4지가 옆으로 되어 있는 우리 스케치북처럼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댓글에다 한번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우리 컨설팅을 디자인 싱킹 해 나가면 이게 효과적일 것 같다. 거기는 정말 여러 가지 디자인 싱킹 기법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차용을 해봤습니다. 우리 법인 컨설팅 하는데 이런 것들은 디자인 싱킹에서 따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잘 활용하면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컨설팅을 전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만들어 왔어요. 그런 재료들 중에 하나가 요 when, want to, so I can입니다. 요게 이제 디자인 싱킹 개념에서 그래서 노출된 니즈와 노출되지 않은 니즈를 구별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단순함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when 상황, want to, 동기, so I can. 그래서 어떻게 결과. 예를 들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동기잖아요. 동기.
대표님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죠. 그 다음 니즈는 뭐냐면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중대재해처벌의 문제는 뭡니까? 대표님 구속이죠. 구속이니까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게 아니고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대표님이 법정 구속됨으로써 발생되는 2차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들까지도 완전하게 해결되는 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세금. 우리가 세금 낼 때 보세요. 부가세도 있고, 이제 중소기업 컨설팅 하시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이 그거잖아요. 부가세, 소득세, 개인사업자, 그 다음에 법인세, 그리고 이제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게 나오는데, 부가세 낼 때도 부가세가 너무 많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부가세는 너무 많으면 좋은 거죠, 사실은. 왜? 내 물건을 많이 빨았으니까. 그런데 그것마저 절세하는 거예요. 왜? 매입을 최대한 해서 절세하는 방법을 많이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금을 내야 될 때 사장님들은 최대한 절세를 원해요. 왜 절세를 원합니까? 돈이 나가지 않아야 되니까. 그 다음은 또 뭘까요? 이 돈을 가지고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죠? 그걸 사업에 재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갈 것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현재의 어떤 문제 상황을 가지고 동기를 파악하고 기대 결과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꾸자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제 경험에 의하면 대표님을 바라보는 시각, 그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컨설팅 로드맵을 그리는 시각, 그리고 어떤 컨설팅 전체 그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확실합니다.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을 덜 내길 원한다가 아니에요. 재산을 물려줄 때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분쟁 없이 내 재산이 애들한테 잘 가길 바래요. 그래야 가족들이 행복하고 화목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세금인 거죠. 그런데 상속 문제 제가 지금 두 군데 상속세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경우지만 좀 젊은 나이에 재거래처 두 분의 사장님이 돌아가셔서 안타까운 문제지만 언제나 자산 문제는 미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막 커지는 건 눈물의 여왕 보셨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 눈물의 여왕의 홍해인이 거길 가잖아요. 그 장례식장. 그 남편 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되네요. 바람 피는 줄 알고 꽃집 뭐 그래서 장례식장 가잖아요. 근데 그때 나비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장님, 이런 장례식장 처음 와요. 그런 얘기 하죠. 왜? 진짜 슬픔이 있다. 우리 그 부자들이 만나는 곳은 상속 문제 와서 변호사, 회계사만 만나는데 이런 것처럼 사실상 중소기업 대표님들 중에도 자산 규모가 늘어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디자인 싱킹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6하 원칙, OWH 질문, 개방용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대표님 미팅, 1차 미팅, 걸 우리가 인터뷰라고 표현을 할게요. 하면서 비언어적 정보를 관찰해라. 제가 우리 신입사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선배 컨설턴트와 동행을 가서 선배 컨설턴트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고 계신 CEO의 비언어적인 정보, 즉 행동과 눈빛과 몸짓을 자세히 봐라. 그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혹시라도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법인 영업을 처음 하시고 중소기업 대표님을 만나러 가셔야 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내 컨설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장님께서 어떻게 내 얘기를 듣고 있는가에 대한 분위기 파악, 느낌,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선배 컨설턴트와 현장에 같이 나가서 컨설팅을 배우실 때에는 선배 컨설턴트를 보는 것보다 저는 대표님의 비언어적인 정보를 잘 관찰하시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몇 번 보시다 보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의 시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방형 질문 중에 주제가 있으면 왜, 누가, 언제, 어떻게, 혹은 무엇을 이런 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해야 되는 일, 자주 해야 되는 일,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일. 이거를 제가 우리 컨설팅으로 옮겨봤습니다. 노무 컨설팅. why, who, when, how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뒷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항상 해야 되는 건 근태 관리해야 되죠. 1년에 한 번 연봉 협상해야 되죠. 자주 해야 되는 건 법정 의무교육, 뭐 고용지원금. 불규칙한 건 직원이 뭐 지속적으로 뽑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어쩌다 한번 뽑으니까 근로계약서, 그다음 뭐 해고퇴직 이런 일들이 있겠죠. 자, 이 6하 원칙의 질문을 가지고 대표님을 관찰하고 대표님의 비언어적 정보를 관찰하고, 당연히 언어적 정보는 기본이고요. 관찰해 보아라. 그러면 호기심이라는 게 생길 것이다. 대표님이 어떤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볼까요? 1차 미팅 워크 툴킷. 이 디자인 싱킹에서 워크 툴킷이란 말을 쓰는데 제가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인사 노무. 자, 앞에 건 니즈 맵이었죠. 니즈 맵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노무 컨설팅, why, who, when, how. 자, 회사명, 주식회사 한스 어드바이저 대표자 한영수, 업력 20년. 뭐 뒤에 뭐 내용 써놨고요. 종업원수 20명.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자,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멤버십 여러분들 눈 크게, 얼굴 크게. 자, 알고 계신 인사 노무 컨설팅은 거의 여기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로계약서, 법정 의무교육, 노무서식, 고용지원금, 중첩법, HR 전략. 여기서 HR 전략 뭐 잘 안 하실 거라고 보고요. 자, 볼까요? 근로계약서는 왜 법적 의무니까 써야 되죠. 누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그렇죠? 언제, 채용 즉시 써야 되죠. how, 정해진 양식이에요. 이게 다잖아요, 여러분. 컨설팅에서. 그렇죠? 그리고 미작성 시 인당 과태료 발생되죠. 잘못 작성되면 연차 및 퇴직금 등 노무 분쟁 사유가 돼요. 고용지원금 수령할 땐 근로계약서 작성된 근로자만 되잖아요. 임금 명세에서 구입 필요하다. 추가로 알려주는 거죠. 법정 의무 교육도 법적 의무잖아요. 누가? 사업자와 근로자가 언제? 연 1, 2회. how,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산업안전보건 등등등. 그렇죠? 노무서식 법적 의무잖아요.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서류가 있어요. 누가? 회사에서 해야 돼요. 언제? 채용 즉시. 어떻게? 정해진 양식에 의거해서. 근로자 명부, 뭐 취업 규칙 등등등. 고용지원금 왜 하는 거예요? 고용 안정을 위해서. 누가?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지원금을 내줘. 어떻게 언제 지원금을 낼 때 어떻게 해요? 회사가 신청하면 되죠. 그럼 해면 되잖아요. 어려운 게 없죠. 중대재해처벌 왜 해야 돼? 형사처벌 대응해야 돼요. 누구? 사업주. 왜?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죠.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만들든 위험성 평가를 하든 ISO 45001을 하든 단체 보험 가입을 하든 이게 뭐 다 해결해 주진 않지만 어쨌든 해결의 일부라는 거잖아요. HR 정략 왜 하는 거예요? 성과 관리 하는 거죠. 성과 관리 왜 하는 거예요? 생산성. 누가? 임직원이.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HR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어디에? 당신네 회사에. 이런 거죠. 평가 시스템, 성과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기본급 설계해야 돼요. 뭐 성과급 설계해야 돼요. 등등등. 아마 이 안에 우리 중소기업에 가서 할 수 있는 노무 컨설팅, 인사 노무 컨설팅은 다 있다고 봅니다. 더 있으면 더 첨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멤버십 여러분들이 어떻게 질문할 것이냐를 제가 스토리 라인을 적어봤어요. 직원을 채용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OWH. 항상 대표님의 대답이 단답형으로 끝나면 안 돼요. 네, 아니요로 끝나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1차 미팅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무엇을, 어떻게, 언제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는 이런 질문을 잘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좋은 1차 미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직원을 채용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월급일까요? 출퇴근 거리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을 해보세요. 하고 있어. 끝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땐 답이 달라져요. 왜? 여러분들이 2차 질문을 위한 답이 나와요. 아,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대표님 회사만의 특별한 노무 조건이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노무 조건이 있으십니까? 그게 혹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등등등.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이런 질문들 지금 제가 여기에 한 10개 정도 써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멤버십 여러분들께서 활동하시면서 그 메모해 놓으시면 좋은데 요즘은 그 제가 우리 그 예쁜 후배가 쓰는 알려준 그 저기 앱이 하나 있어요. 네이버에서 하는 클로바 노트인가 있어요. 클로바 노트. 왜냐하면 이 녹음을 해 놓으면 요약 정리해 주고 녹음된 내용을 다 이렇게 녹음시켜 주는 앱이 있어요. 그거 꼭 쓰십시오. 저도 그걸 쓰겠노라 하고 한 번 써봤고 계속 미팅만 들어가면 대표님 만나서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데 저도 앞으로 우리 그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그 공유할 그 실전 컨설팅 내용의 클로바 노트를 좀 요약된 내용을 먼저 올려드리고 어떻게 컨설팅 합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자꾸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두 가지를 나오고 싶어요. 지금 사적인 걸 얘기를 드리면 제가 컨설팅하는 브이로그를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클로바 노트. 왜냐하면 그게 저도 컨설팅이라는 게 뭐 업체마다 다 다르질 않잖아요. 이렇게 대부분 비슷한 틀에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저도 예전의 자료들을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하면서 컨설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클로바 노트를 쓰시면, 그리고 이제 그걸 쓰시고 한번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가 이제 이렇게 글로 나오거든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질문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내 질문이 단답형이야. 단답형을 만드는 그냥 일방적인 하고 계세요? 아, 이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형태의 질문이 아니고 진짜 OWH 육하 원칙의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그게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대표님 10분 만나서 한 분의 2차 미팅을 끌어낸다면 그걸 하시면 10분 만나면 5분은 끌어낼 수 있어요. 확률이 5배 뜁니다. 6하 원칙 질문을 제가 이 스토리 라인 써놓은 것처럼 한번 연습해 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자, 실사례 제가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승계 사례를 이 니즈맵 CEO 1차 미팅 워크 툴킷을 어떻게 썼는지 보여드릴게요. 니즈맵이라고 제가 표현해요. P1은 프롤로그 처음 시작한다는 개념이고 보세요. 기업 승계는 왜, 누가, 언제, 어떻게. 전자제품 제조 회사고요. 1900 땡땡 년도에 만들어져서 한 30년 됐어요. 직원이 150명 정도 되고 크레타 퓨전입니다. 서울에 있어요. 승계 유형은 왜? 기업을 승계해야 되니까 누가? CEO 후계자. 언제? 시점이 오겠죠. 시점이 언제예요? 이 기업 같은 회장님 돌아가실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증여가 되든 상속이 되든 양도가 되겠죠. 여기는 일반 증여나 일반 상속이냐 가업 상속을 받을 수 있냐 M&A냐 여기는 일반 상속이에요. 그래서 상속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컨설팅에 나가야 되잖아요. 자산 현황 과세 표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왜? 세금 내야 되니까. 누가? 물려주는 사람이 증여 상속 시점에 시가평가해야죠. 개인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 주식, 뭐 사업 무관 자산 평가해야죠. 기업 현황. 왜? 지속 가능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물려줘야 되니까. 고잉 컨선. CEO 후계자 지금부터 분석해야죠. 사업 무관 자산, 경영 자원, 이해관계자 현황, 후계 구도 분쟁 가능성, 상속 발생 시 문제점. 이해관계자 역시 지속 가능 경영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가? 후계자가. 승계 시점에 현황 파악을 해야죠. 가족, 자산 분배의 문제가 있죠. 임직원 충성도의 문제가 있죠. 거래처, 금융기관, 과세당국. 자, 제가 지금 상속세 컨설팅을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님이 하지만 상속 컨설팅을 하는 건 왜 제가 하냐면 그 기업의 대표님 자산 관리를 제가 해왔고
자산 관리를 하고 상속 분할 자산 협의서를 쓰고 어떻게 하면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고 가업 상속 공제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혹은 산정 승인을 해야 될지 상속 포기를 해야 될지에 대한 어드바이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그런 역할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해 나가셔야 돼요. 제가 이런 걸 이제 집사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집사가 하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사는 아주 고급 그 컨설턴트입니다. 그 기업의 어떤 예전에 이제 그 유럽 귀족들의 가문 관리를 하는 컨설팅이라고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한 기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금도 문제지만 우선 대표님 돌아가시고 나서 와주신 거래처 대표님들 중에 혹시 대표님과의 친분도가 높아서 지속 거래를 해오던 기업은 사모님과 아드님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래처 관리 때문에 그래요. 이해관계자 거래처. 대표님과의 그 어떤 관계 때문에 거래를 해오다가 대표님이 돌아가심으로써 거래 관계가 중단될 확률은 생깁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거래처에 영업을 하고 싶었던 경쟁 회사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표님이 돌아가신 게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 직업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창업 공신을 잘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창업 공신인데 곧 잘리게 생겼어요. 농담이고 창업 공신을 잘라라는 이유는 뭐냐면 창업 공신은 욕심이 많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치 회사를 자기가 만든 것처럼 생각해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해요. 회사를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걸 자꾸 이렇게 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회사에 내가 들인 노력이 얼만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창업공신부터 잘라라 하는 얘기가 들인 노력이 있죠. 그 들인 노력은 노력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왜? 그간의 과정에서 충분히 보상을 받았을 수도 있고, 뭐 보상을 안 받았다면 안 받았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그 시간에서 많은 것이 해소됐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업이 상속되는 과정에서의 그 후계자와의 갈등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을 어떻게 할 건지 더 진지하게 이제는 고민해 보실 때입니다. 이런 얘기들. 사실 가업승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세금도 세금이지만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차산 분배, 뭐 상속 분쟁 방지, CEO 상속이 현재부터 유언 분배 계획 짜야죠. 유언장 작성하셔야 돼요. 뭐 후계자 지분 비율은 67% 이상 하세요. 정관 특별결의 요건이에요. 상속 재산 분배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랑 은퇴 계획을.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그 여러분들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7월 초에 제가 7월 초에 저기 유튜브 라이브나 줌으로 제가 엑셀 워크 툴킷 하고 멤버십 현재 멤버십 여러분들만입니다. 엑셀 워크 툴킷과 CEO 출구 전략 강의를 1시간 정도 하겠습니다. 멤버십 여러분들. 그때 안내해 드릴게요. 은퇴계 CEO 출구 전략 개념을 제가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이제 한 10장 정도의 그 구체적인 컨설팅 맵 그 컨설팅 계획 이런 부분들이 첨부가 돼서 승계 전략 보고서란 이름으로 제안서가 들어가서 일단 1차 프리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웃으면서 여기까지고 멤버십 소개해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자, 넘어갑니다. 여기 쓸데없이 옆에 광고가 떴어요. 넘어갑니다. 넘어갔습니다.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아웃살로기 죄송해요. 한스 멤버십 멤버십 혜택은 이겁니다. 오프라인 강의 할인합니다. 분기 1회 법인 영업 강의 진행하고 있고요. 1일 5시간 내고요. 보통 평균 한 30만 원, 비싼 거 80만 원 할 때도 있어요.
보통 30만 원입니다.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10만 원 할인해 드립니다. PPT 제안사하고 엑셀 영업 툴킷 분기 1회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제 멤버십이 되면 엑셀 대시보드를 활용한 여러분들 컨설팅 기법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엑셀 대시보드를 활용한 컨설팅 툴킷들을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쓰실 수 있어요. 자,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경영전략 보고서 PPT 자료 제공 드릴 겁니다. 기존 멤버십 여러분들은 7월 초에 제가 동영상 우리 줌 강의하면서 보내드릴게요. 2차 미팅용입니다. 제법 잘 만들었습니다. 법인 영어 정보 카카오톡 채팅방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멤버십 8분 돼 있습니다. 8분. 월 1회 라이브, 이제 이게 줌 아니면 라이브로 멤버십 전용 강의 할 거예요. 7월 초에 할게요. 멤버십 요금 연 25만 원입니다. 일시금으로 요청하실 분들은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주시면 되고요. 요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까지 같이 듣고 싶다 그러시면 40만 원입니다. 오프라인으로 교재 보내드리고 PPT 교재 보내드립니다. PPT 교재 보내드려요. 강의는 이 멤버십 가입하셨지만 그 25만 원 내신 분들은 이 너무 쉬운 법인 영어 프로세스 강의는 못 들으십니다. 제가 방을 따로 운영을 할 거예요. 대신 멤버십 가입을 하신 분들은 이제 위에 혜택은 다 들어갈 겁니다. 강의만 못 들으시는 거고, 이 강의도 내가 듣겠다 그러시면 40만 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냥 연 25만 원 이렇게 강의는 이렇게 책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기 그 이메일 혹은 제 전화번호 메모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매우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를 스타트업 하신다는 기분으로 로켓 타고 쭉쭉 성과 올리시고요. 제 로고입니다. 한스 어드바이저 로고. 제가 만들었는데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이름은 한용수입니다. 한스 어드바이저. 전화번호 있고요. 이메일 있고.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뭐 보험사의 지점장님, 뭐 GA 대리점장님들, 법인 영업 강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법 강의 좀 합니다. 자, 오늘 인사드리고요.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너무 쉬운 법인 강의 들으셨지만 제가 리뷰해드리는 차원에서 동영상 올리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씩 해서 16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 해서 빨리 좀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